자, 넘어가서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는 한 3주죠? 뭐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서 이제 막 처음부터 사인, 코사인이 막 어떻게 그려지고 막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기본적인 개형들이랑 특징들 빠르게 설명하면서 문제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는요, 결론적으로 항상 출제 의도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각함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주기거든요. 그래서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이에요. 대칭.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을 할 때는 저 삼각함수의 주기가 뭘까? 그 다음에 저 삼각함수는 대칭이 어디에서 생길까?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주기를 의미하는 기호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주기를 의미하는 기호는 fx가 fx 더하기 p랑 서로 같다라는 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기 함수다라고 바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fx가 fx 더하기 p랑 서로 같다. 정확하게 p만큼 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p마다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fx가 fx 더하기 2랑 같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이만큼 반복된다 이 소리야. 두 칸에 해당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나머지 지역도 그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쓴 말 이해돼? 근데 가끔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얘랑 얘가 몇 칸 차이나? 두 칸 차이 나지? 얘랑 똑같은 말.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주실 때도 있어. 알았죠? 당황하면 안 돼. 두 녀석의 차이가 그냥 정확하게 이만큼 차이 나지? 두 칸마다 계속 똑같은 값을 가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쓴 말 이해될까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대칭을 의미하는 표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나오는 대칭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fx가 f-x랑 같다.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f-x가 -fx랑 같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있어. 이 두 개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이제 진짜 알아야 돼. 딱 보자마자 아, 너는 너고 너는 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 친구는 뭐냐면 y축 대칭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함수 fx가 저걸 만족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y축 대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원점 대칭을 말하는 표현이야. f-x랑 -fx가 같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원점 대칭. x만큼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함수값과 -x만큼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다. 이 소리는 정확하게 원점에 대해서 이런 대칭인 그래프야. 이 소리인 거거든. 쓴 말 이해돼? 그래서 이건 원점 대칭, 이건 y축 대칭.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각함수 종류 크게 세 가지니까 빠르게 정리합시다. 자, y는 sin x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은, 자, 그래프가 어떻게 이제 그려지냐면, 자, 원점을 출발해서 사인 그래프 요렇게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2파이까지 한 사이클이 그려지는 함수, 요거를 sin x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도 연결 계속 돼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야.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사인의 특징을 잡아보면은 정의역은 모든 원소예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사인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볼게요.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지 가장 작은 값은 -1이고 가장 큰 값은 1이기 때문에 치역은 -1부터 1까지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역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사인의 최소값은 -1인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1이다. 이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당연한 소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왔지. 자, 주기죠, 주기. 삼각함수에서는 주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주기는 기본 사인 함수는 얼마?
2파이 요게 주기야. 요 그림부터 요 그림 요게 한 세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는 2파이. 됐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칭성 봐야 되겠죠. 대칭성. 자, 우리 사인 그래프는요. 자,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도 지금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보시면은 요 원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역의 함수값이 정반대야. 원점 대칭인 거거든. 그래서 대칭성은 원점 대칭이고, 우리가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그 의미가 fx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서로 같다.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제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쓴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코사인도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코사인 그래프는 0,1에서 출발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판. 다들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계속 반복. 자, 그러면은 저 안 쓸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봐. 자, 정의역은 그냥 모든 실수죠? 그쵸? 자,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 맞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대칭성이 중요하지? 자, 대칭성은 뭐죠? 자,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접어주면은 정확하게 겹쳐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고, 여러분들이 기호로 쓰면은 fx라는 녀석이랑 f-x라는 녀석이랑 서로 같다. 이게 코사인의 특징이에요. 쓴 말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주기도 중요하죠? 자, 주기도 2파이다. 즉, 코사인의 한 사이클은 요만큼입니다. 요걸 우리가 한 사이클로 인정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려. 됐죠? 이게 코사인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탄젠트. 자, 탄젠트에다가 별표 치자. 은근히 어려운 문제들은 얘들아 다 탄젠트에서 나오는 것 같아. 자, 탄젠트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여기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갑자기 휙 올라가. 정말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휙 올라가고 2분의 파이 90도에서는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점근선이 하나 만들어져. 2분의 파이에서. 자,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파이 직후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파이일 때 다시 0을 찍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 있죠? 요게 한 세트고요. 요렇게 그림이 한 세트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휙, 다시 점근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여기도 휙 내려주고 점근선, 다시 이런 식으로. 쓴말 이해되시죠? 이런 그림이 계속 그려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탄젠트는 정의역이 되게 중요해요. 자, 정의역이 뭐냐면 얘들아 이번에 탄젠트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다르게 모든 지역에서 정의가 안 돼. 왜냐면 지금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마다 점근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쵸? 자,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면 2분의 홀수 파이가 아닌 모든 x. 요게 정의역이에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거에서는 정의가 안 돼. 쓴 말 이해돼? 그래서 2분의 홀수 파이가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우리 홀수라는 것은 이론하는 나머지가 1인 수라고 해서 2n 플러스 1이라고 많이 써요. 쓴 말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점근선이 이제 발생을 하죠. 점근선은 정의가 안 돼 있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의가 안 돼 있는 지역은 오히려 요 지역이잖아. 그래서 각이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꼴이 될 때마다 뭐가 생긴다? 점근선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쓴 말 이해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쌤이 여기다가 x라고 썼어 안 썼어? x라고 안 썼지. 뭐라고 썼어요? 각이라고 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탄젠트 3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삼각함수가 낸다라고 쳐보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학교 시험에서는 탄젠트 x 안 주잖아. 여기 각도에다가 이상한 짓 다
정근선을 물어본다. 야, 이 함수의 정근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얘를 그냥 달달 암기해서 정근선, x는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쓴다고. 그럼 틀려. 이 친구의 정근선 얘 아니야. 알았죠? 이 친구의 정근선은 얘가 아니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정근선은 무조건 각이 이렇게 됐을 때야. 그럼 탄젠트의 각은 요만큼이죠? 맞아요? 즉 3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각이 2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되었을 때마다 뭐가 된다? 정근선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쓴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겨주고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쓴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x라는 녀석은 자, 얘 넘겨주면 2분의 2n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되실 거고 3으로 나눠줬으니까 여기 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근선은 3분의 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써줘야지 여러분들이 정근선은 무조건 얘야 이렇게 외우면 틀린다고. 자, 제 말 이해돼? 각이 요게 돼야 돼. 나 정말 중요한 거 설명했다. 근데 정근선 맨날 틀리잖아. 그쵸? 그래서 정근선을 찾는 방식은 각이 요만큼이다. 이거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랑 대칭성까지 잡고 갈게. 자, 주기는 여러분들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요게 한 사이클. 자, 그러면은 파이죠? 정확하게 파이마다 끊어진다. 파이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예요. 사인이랑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인데 탄젠트는 주기가 기본적으로 파이고. 자, 대칭성까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대칭성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됐어요? 이건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 우리 원점 대칭식은 fx가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저게 이제 원점 대칭을 말하는 거야. 쓴말 이해돼? 오케이. 아주 기본적인 거 정리를 했고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얘들아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가장 기본적인 도형 줄까? 이런 거 주면은 다 100점 맞지. 그치? 이제 2학년 정도면 애들이 다 정신 차린다고. 그럼 저렇게 내면은 변별이 안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삼각함수를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요건 다 기억나시죠? 다들 뭐 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머릿속에서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는 삼각함수는 이런 거죠. 자, y는 a 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자, 이런 형태의 삼각함수를 주죠. 그쵸? 또는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자, 이런 거를 주죠. 그쵸? 또는 y는 a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자,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a, b, c, d가 해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d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d. 자, 일단 d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가로축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 자, 가로축. 자, 원래는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나 탄젠트 그래프 보면은 정확하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x축으로부터 위로 아래로 정확하게 같은 거리만큼 위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코사인도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우리가 정확하게 x축으로부터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탄젠트도 정확하게 가로축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대칭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 d라는 값이 더해지게 되면은 원래는 가로축이 x축이었잖아. 근데 가로축이 뭐로 바뀌냐면 y는 d로 바뀌어요. 자, y는 d라는 가로축으로 바뀌어. 그래서 y는 d부터 먼저 그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인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즉 d라는 녀석으로부터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는 거야. 이해돼? 정중앙선은 x축이 아니라 d가 된다는 거 규빈아 기억해줘야 돼.
정신 차려. 지금 넌 앉아있으면 졸려. 그치? 선생님, 그래서 요거는 가로축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B예요. B. 두 번째로 중요한 게 B야. 자, B는 뭐냐면 주기를 결정해요. 자, 주기를 결정하는데, 자, 여기 B가 예를 들어 숫자 2로 바뀌었다고 쳐보자. 숫자 2.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전 속도가 2배 빨라졌다는 소리야. X 앞에 B가 붙으면 속도를 B배 키우겠다 이 소리거든. 그럼 원래 우리가 한 바퀴를 돌려면 2파이만큼 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2파이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가 2가 돼버리면 속도가 2배 빨라진 거기 때문에 우리 반 바퀴만 회전해도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야. 속도가 2배 빨라졌으니까 시간이 절반 줄 거 아니야. 쓴 말 이해돼? 그래서 주기가 B만큼 줄어드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X 앞에 B라는 녀석이 곱해지면은 원래 주기에다가 얼마만큼 나눠주면 돼? B만큼 나눠주면 그게 요함수의 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사인과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이였으니까 거기에다가 B만큼 나눠주면은 요함수의 주기가 되는 거고,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파이라는 녀석에다가 절대값 B를 나눠주시면 돼요. 쓴 말 이해됐니? 원래 주기에서 속도가 B배 빨라졌으니까 시간은 B배 줄는 거야. 쓴 말 이해돼요? 시간은 B배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 C는 평행 이동을 결정하죠. 평행 이동. 자, 여러분들 평행 이동을 관찰할 때는 항상 X 앞에 개수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B로 딱 묶어주면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묶이잖아. 자, 여기도 B에 X 더하기 B분의 C. 자, 여기도 X에 B에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자, 원래 Y는 A 사인 BX 또는 A 코사인 BX 또는 A 탄젠트 BX라는 요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에서 X방향으로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쓴 말 이해돼? 여기가 X 더하기 3이면 우리 3칸 평행이동한 거잖아. 왼쪽. 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A sin BX나 A 코사인 BX나 A 탄젠트 BX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X 앞에 개수는 안 바뀌거든. 그래서 출발은 다 얘네들에서 출발했어. A도 절대 안 바뀌어. 그래서 A sin BX, A 코사인 BX, A 탄젠트 BX로부터 X 대신에 얘네들을 넣어준 게 되는 거니까 X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쓴 말 이해돼? 그리고 여기 더하기 D도 있으니까 Y 방향으로는 D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예시로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저 친구를 어떤 함수인지를 관찰을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주기, 대칭성, 그 다음에 평행이동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쓴 말 이해됐죠?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주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 그럼 주기는 원래 코사인은 2파인데 X 앞의 개수가 3배니까 3만큼 빨라진 거죠? 그럼 3배만큼 주기가 줄겠지. 쓴 말 이해됐어? 주기 체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이동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 자, 평행이동을 체크할 때는 가장 기본 함수부터 잡는 거야. 절대 얘랑 얘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코사인 3x에서 출발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평행이동성을 보려면은 x 앞에 개수로 요식을 묶어줘야 돼. 그래서 3에 x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 친구를 x 방향으로는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구나. 그래서 x 대신에 얘가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고. 쓴 말 이해돼? 그 다음 y 대신에는 5만큼 더 들어 올렸구나. 그래서 가로축이 5가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자, 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부터 그려주고 그걸 x방향으로 6분의 파이, y방향으로 5만큼 들어 올려주셔야 된다고. 쓴 말 이해돼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평행이동성 잘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 쓴 말 이해돼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럼 됐습니다. 최대 최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을 하면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그건 문제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얘들아 어려운 유형이 몇 개 있어. 어려운 유형 먼저 할 거야. 자, 일단은 유형 1번. 자, 유형 1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부터 먼저 풀라고 할 거거든. 자, 646번 문제 한번 풀어봐라. 자, 646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1분 뒤에 해볼게. 유형이 생각보다 제일 잘 못 풀어요. 1번 유형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야. 푼 사람. 출제 의도만 읽으면 30초도 안 걸려서 답이 나오거든요. 답 나왔어요 혹시? 자, 안 나왔지? 자, 밑줄 한 번만 쳐봐. 자, 주기가 P일 때 거기다가 밑줄을 칩시다. 주기가 P일 때. 그럼 쌤 설명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주기가 2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기가 2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들아 F0값이 있었다고 쳐봐.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은 함수값은 뭘까? 주기가 2니까 두 칸마다 반복되니까 2씩 더해도 같은 값 가지는 거 맞아? 맞아? 뭐 F2 값도 같겠지? 왜냐면 두 칸마다 반복될 테니까 주기가 2면 뭐 F4랑도 똑같겠지? 그쵸? 또 2를 빼도 되지. F-2 값과도 똑같겠지. 그치? 그 다음 F 마사값이랑도 똑같겠지. 센 말이 이래요? 예를 들어 주기가 3이라 그러면 F0은 F3이랑도 같을 거고 6이랑도 같을 거고 마3이랑도 같을 거고 마6이랑도 같을 거야. 즉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이 소리예요. 쓴 말이 이해돼요? P칸마다 반복되니까. 그러면 잘 봐. 여러분들에게 지금 F2P를 물어봤거든? 그럼 얘들아 너네 P값이 모르니까 이 P를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 풀긴 좀 힘들고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P만큼 빼는 거는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자유롭지. P마다 반복되니까. 그럼 F2P나 P만큼 뺀 FP나 사실 누구랑도 똑같아. F0값이랑도 똑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쓴 말이 이해돼요? F0에서의 값이 나. 주기만큼 더해서 FP에서의 값이 나. P만큼 또 더해서 F2P에서의 값이 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같은 원리로 얘도 P만큼 자유롭게 4번 빼는 거 문제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도 F0값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뭐겠니? F0값이겠지. P 20번 빼도 상관없으니까.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럼 F형만 총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있는 거잖아. 2, 4, 6, 8, 10, 12, 14, 16, 18, 20. 쓴 말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이 구해달라는 소리는 뭐냐면 10개의 F0값을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라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P를 구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야. 주기가 P면 P마다 반복된다는 소리라서 내가 어떤 함수값에서 P만큼 뺀 지역에서의 값들도 똑같고 P마다 더해준 지역에서의 값도 똑같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
계산해보자. F0이니까 0만 넣어주시면 돼. 자, 사인 0. 사인 0은 우리 알다시피 사인이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0인 거 알고 있을 거고, 코사인 0, 얘는 1인 거 알고 있을 거고요. 3사인 0, 얘도 0인 거 알고 있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4분의 2, 2분의 1이잖아, F0값. 쓴 말 이해돼? 그래서 F0 값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과 10을 곱해주면 얼마다? 5다. 이 소리 나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답은 5야. 5. 알았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유형 3번, 2번은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656번 문제 별표 칩시다. 자, 656번. 자, 한번 풀어보세요. 656. 아이나 정신 차리고 656. 아, 나 줄면은 그냥 유형 다 나간다잉. 17번까지. 응? 빨리 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는 원래 주기가 파이였었죠. 그런데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 파이만큼. 자, 그럼 파이분의 파이니까 주기는 얼마? 1. 여기까지는 다들 구했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정근선. 자, 정근선의 정의는 각이, 즉 파이 x 2분의 파이라는 각이 뭐였을 때? 2분의 홀수 파이였을 때, 2n 플러스 1 파이였을 때 이렇게 딱 써주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파이를 갖고 있잖아. 파이를 다 날리자. 그럼 파이 다 날려주면 x 2분의 1은 요 2분의 2에는 n이고 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x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실 건데 지금 답에 n 플러스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 왜냐면 요 n은 모든 정수가 들어가는 자리야. 그럼 여러분들 모든 정수에다가 1을 더하나 1을 빼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않아요? 모든 정수에다가 다 1을 더해도 모든 정수. 모든 정수에다가 1을 빼도 모든 정수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정수에다 1 더해봐. 세상의 모든 정수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 n 플러스 1이랑 n은 사실 같은 겁니다. 왜? n자리에 모든 정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모든 정수에다가 1 더한 것도 그냥 모든 정수잖아. 쓴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x는 n이라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4번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우리 n 플러스 1이나 n이나 모든 정수 n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 똑같은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런데 n값이 특정돼 있을 땐 당연히 다르죠. 예를 들어 n이 3이야. 그럼 3 더하기 1과 3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같은 수가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n은 모든 정수니까요. 쓴 말 이해됐어? 그래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유형 5번이랑 자, 유형 6번이 너무 중요한데 자, 유형 5번보다는 유형 6번을 먼저 할 거거든요. 자, 66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662번.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은 우리 코사인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계시죠? 코사인 그래프는 쌤이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형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A가 특히나 양수이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코사인 그래프. A가 만약에 음수이면 얘를 뒤집으면 돼. 이렇게 생긴 게 기본 형태예요. A가 음수이면 뒤집었다 소리라서. 쓴 말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기본형은 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 형태 여기서 출발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그림 사이클을 봐야 되고 그럼 이 친구의 주기부터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치? 항상 주기부터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고 여기로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까지만 그려져 있네. 또 솔직히 이 간격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기 체크를 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도 안 주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갑시다. 여기 마이너스 파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로 한 사이클을 체크해도 되죠? 쓴말 이해돼? 왜냐면 이 간격이나 똑같으니까. 쓴말 이해될까요? 그럼 마이너스 파이에서 여기가 3파이니까 주기가 4파이겠네. 4파이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주기는 4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원래 주기는 파이였는데 거기에다가 2파이였는데 거기다가 b를 나눠줬더니 4파이가 되려면 b는 2분의 1이 돼줘야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까지 체크해줘야 돼. 자, 쓴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C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성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평행이동성을 체크해주려면 무조건 우리 x 앞에 있는 개수로 묶어야 돼. 2분의 1로 묶어. 그럼 x 더하기 2c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 C라는 녀석이요.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돼 있어. C라는 녀석이 양수로 돼 있죠, 지금. 그치?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c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겁니다. 쓴 말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래는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인데 얘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친구가 여기서도 나오잖아.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온단 말이야. 자, 쓴 말 이해돼?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었던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그림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거 왼쪽으로 2c만큼 밀어서 여기서 출발하는 그래프가 그려진 거니까 여기 지점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쓴말 이해될까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얼마였나요? 여기가 파이잖아, 파이. 그치? 그럼 파이에서 이렇게 2파이만큼 더 가주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파이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원래는 여기서 출발해야 했던 거 마이너스 3파이에서 이 사이클이 출발하고 있으니까 여기 2c라는 녀석은 뭐가 돼줘야 된다? 3파이가 돼줘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쓴말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C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 C가 0부터 2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쓴 말 이해돼요 지금? 이해 안 된 사람 요거 다 됐어요? 여기 지금 평행이동성 보려면 x 앞에 계속 묶어. 그럼 x 더하기 2c야. 근데 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c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거잖아. 왼쪽으로 2c만큼 밀었다고요. 그럼 원래는 그림이 요게 한 사이클이야. 요게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왼쪽에서 마이너스 3파이 지역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 원래 0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0에서 출발해야 했던 놈이 마이너스 3파에서 출발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c가 마이너스 3파여야 된다고. 쓴 말 이해돼요? 그래서 c는 2분의 3파예요. 이렇게 따라오셨죠? 그래서 c값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값은 쉽죠? 우리 최대 최소를 확인해 보니까 최대가 2, 최소가 마이너스 2. 그럼 a는 2겠지. 2배 키웠다는 소리니까. 쓴 말 이해됐니? 그래서 a는 2.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됐고 이제 넘어가서 유형 666번. 자,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6번. 유형 7번 위에 적혀져 있는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666번 문제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설명해볼게. 너네가 사인 그래프만 해도 가장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 사인이. 그럼 절대값 사인은 뭐겠어? 여기 x축 밑에 부분 접어 올린 거죠? 이렇게. 그럼 주기가 절반 줄겠지? 그치? 이 3모양만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코사인도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들어 올리겠다는 소리니까 코사인도 주기가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주기는 2파이였는데 주기가 파이로. 그런데 탄젠트는 봐봐.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가 이제 한 사이클이잖아요. 요렇게가. 근데 절대값 씌워보더라도 그냥 요렇게. 요게 지금 한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원래도 주기가 요건데 접어 올려도 주기가 요것과 반복되는 거라서 주기가 그대로 유지돼. 쓴 말 이해돼? 탄젠트는 주기가 절반으로 줄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러면 666번 문제를 보자. 자, 주기가 3분의 파이래요. 코사인 b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주기가 3분의 파이래. 그럼 원래 코사인 bx는 주기가 3분의 2파인 거야. 주기 절반 주니까 절대값 씌우면. 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코사인 bx의 주기가 원래는 3분의 2파이였으니까 2파이에다가 b를 나눠준 게 3분의 2파이다 이 소리라서 b값은 3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 쓴 말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 코사인 b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은 코사인은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겠지? 원래대로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지지만 절대값을 씌워봐.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0부터 1까지 값밖에 못 가지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0부터 1까지 값인데 거기다가 A가 있으니까 0부터 A까지. 거기다 C까지 더했으니까 C부터 A 플러스 C까지 값만 가지고 최대값이 5다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C는 5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이다 라고 했으니까 6분의 파이 넣어봐야죠. 그러면은 A의 절대값 코사인에다가 B가 3이고 6분의 파이 넣어주면 2분의 파이잖아. 거기에다가 더하기 C.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우리 0인 거 알고 계시죠? 코사인. 자, 그래서 C가 뭐가 돼줘야 된다? 1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C는 1, A는 4, B는 3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쓴 말 이해돼?
이제 뭐 다 했고요. 자, 각변환 다들 아시죠? 그쵸? 제가 각변환은 뭐 그냥 엄청 연습시켰어. 각변환 해와야 돼. 알지? 뭐 세타 앞에 n파이 꼴이면 우리 그냥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 탄젠트 간다. 요거 얘기했던 것 같죠? 그쵸? 요거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 유형 10번 별표 하나. 자, 그 다음에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까지 해서 숙제는 유형 13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요 네 문제를 제대로 안 듣는다. 준다. 그래서 딱 유형 15번까지 가고. 알았죠? 원래는 목표가 유형 15번까지였으니까. 알았죠? 자, 딱 네 문제만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우리 유형 10번에서는 678번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별표. 자, 678번 하나 별표. 얘들아, 이거 내가 설명할 땐 니네가 잘 풀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또 못 풀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문제 보니까 세타의 범위가 0부터 지금 4분의 파이까지 라고 딱 주어져 있고 지금 사인 제곱 4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자, 이렇게 지금 각이 주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복잡한 각이죠. 그치? 각도가 너무 더럽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각변환이야. 맞아요. 각변환을 해서 우리 안쪽 각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가 이제 유형 9번에 실린 내용이죠. 각변환 다 할 줄 안다고 했으니까 넘어갔어. 쓴 말 이해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친구는 각변환 대상의 각인가요? 아니죠. 그치? 우리 세타 앞에 n파이꼴, 정수파이꼴 또는 2분의 파이꼴 요게 있어야지만 각변환 해줄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는 세타 앞에 4분의 파이 꼴이 있으니까 이건 각변환 해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쓴 말 이해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반드시 이 친구의 각과 이 친구의 각의 관계에 집중을 해줘야 돼. 너와 너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돼요. 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 봐봐. 얘를 내가 지금부터 A라고 할게. 자, 요 각을 내가 지금부터 B라고 할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A와 B가 더했을 때 일정한지 뺐을 때 일정한지만 살펴보시면 돼요. 더하거나 뺐을 때 일정한 값을 가지는지 집중을 해주면 돼. 자, 우리 빼보시면은 얘에서 얘를 빼주면 2세타니까 세타의 값에 따라서 두 녀석의 차가 이제 달라지는 거 맞죠? 세타 값이 1일 때는 2고 세타 값이 2일 때는 4고 세타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차는 일정하지 않아. 그럼 패스. 일정하다는 건 숫자로 나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녀석의 차는 숫자가 아니니까 패스. 근데 두 녀석을 딱 더해보니까 얼마가 돼? 세타가 날아가면서 2분의 파이 되는 거 보이세요? 자, 쓴 말 이해돼? 그럼 두 녀석의 합이 항상 90도로 유지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이제부터 우리가 B라는 녀석은 그럼 2분의 파이 빼기 A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요식은 사인 제곱 A라고 딱 써주고 자, B 대신에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빼기 BA라고 써주시면은 우리 각변환 해줄 수 있는 각으로 바뀌어버렸잖아. 그쵸?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A 이거 각변환 가능하죠? 어떤 특정 각 앞에 2분의 n파이 꼴이 있을 때는 사인을 누구로 바꾼다? 코사인으로 바꾸면서 이거 지우고 A 그대로 쓴다. 자, 부호 신경 써줘야 되죠? 자, 얘는 90도에서 예각 뺀 거니까 1사분면각. 1사분면에서는 사인도 양수. 근데 내가 코사인 A, 양수 코사인으로 바꿔놨죠? 항상 바꾸고 나면은 양수야. 얘가 양수이면 얘가 양수인지만 너네가 따지면 돼. 항상 각변한 후의 각은 무조건 양수예요. A를 예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쓴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얘도 양수, 얘도 양수였으니까 우리 부호 보정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다가 제곱을 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A라고 써주시면 되지. 쓴 말 이해돼요? 각변환 했죠? 그래서 사인 제곱 A랑 코사인 제곱 A 더해주시면 되니까 1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85번. 자, 685번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저 절대값 씌워줬을 때 최대 최소 잘 찾는지 한번 보려고. 자, 685번 한번 해봐. 저거 제일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많았었거든. 한번 해보세요. 됐어? 자, 이거 푸는 방법 이제 설명할게. 자, 모르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자, 일단은 항상 절대값이 나왔을 때 절대값 안쪽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알았죠? 절대값 안쪽부터 딱 보는 건데 일단 각이 더러우니까 얘는 각변은 하자. 알았죠? x라는 특정각 앞에 정수 파이가 주어져 있네. 마파이 더하기 x라고 딱 써주자. 그럼 안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x 앞에 정수 파이 꼴이 있으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라고 써주시면서 x 그대로 써줘야 되고, 자,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180도에서 예각만큼 더한 거니까 3, 4분면 각이야. 자, 3, 4분면에서는 우리 코사인이 음수였어. 그런데 내가 양수로 바꿔놨지? 그럼 부호 보정 필요하죠? 마이너스 3 코사인 x 이렇게 써줘야지.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이해돼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2 써주고 절대값 씌우고 빼기 1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여기까지 따라 안 나요? 각변환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이해돼?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이 친구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우리 어차피 최대 최소만 관심 있는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너네 코사인 기껏해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 가질 수 있는 거 맞지? 맞아요. 코사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지? 그러면 얘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얘 2-3c라는 c에 대한 1차식이라고 생각할게. 2-3c라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쓴 말 이해됐어요? 그 대신 c는 뭐부터 뭐까지만 가지는? 마일부터 1까지만 가지는. 쓴 말 이해돼? 자, 그럼 잘 봐. 여러분들 마이너스 3c 더하기 2 못 그리는 사람 아니잖아. 마이너스 3c 더하기 2라는 직선 딱 그려. 그치? 자, 그 다음 당연히 이렇게 x축 그려주시고 직선이니까. 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지니까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5라는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일 때는 5. 자, 1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쓴 말 이해돼? 그래서 요런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걸 2-3c라는 직선으로 생각하자고. 곱선으로 그리면 헷갈리잖아. 최대 최소 자체만 찾는 건데. 자,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절대값 씌워주면은 V자 그려주면 되는 거 맞지? X축 밑에 부분 접어 올려주면 되니까. 제 말 이해돼? 즉, 요 친구가 의미하는 거는 요 그림이에요. 요 V자. 요 V자 그림이라고. 그러면은 요 V자 그림에서 최대값은 5죠. 최소값은 0이고. 그치? 최소값은 1이 아니다. 그쵸? 우리가 V자 그림 딱 그려주고 나면 최소값은 0이니까. 그럼 여기에 최대는 5니까 5에서 1을 빼주시면 최대값은 4. 이 녀석의 최소값은 0이었으니까 0에서 마이너스 1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최소값이라고. 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됩니까?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 이걸 되게 못하더라고.
자, 한 번 더 해보자. 자, y는 4 코사인 x 빼기 3. 자,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지금 최대 최소 찾아봐. 4 코사인 x 빼기 3. 요거 최대 최소. 좀 빨리 찾아. 암산 말고요. 암산하다 틀린다고. 그죠? 4 코사인 x 빼기 3. 최대 최소를 찾을 때는 곡선 안 그려도 돼. 그냥 직선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야. 마치 1참수처럼. 내가 2 빼기 3 코사인 x를 그냥 2 빼기 3c, 2 빼기 3x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냥 직선처럼 생각한 거야. 어차피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만 관심 있으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죠?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땐 그림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저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작은 값만 관심 있으니까. 자, 그럼 얘도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4 코사인 빼기 3 이거를 그냥 우리는 4c 빼기 3이라는 기울기가 4짜리인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4x 빼기 3이라는 직선처럼. 제 말 이해됐어요? 그 대신 코사인이라는 요 c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밖에 안 가져. 맞아? 그럼 이 지역에서 이 직선만 그려주면 돼. 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x축 그려주시고, 자, 기울기가 4짜리니까 기울기가 4짜리인 직선 그려. 이해돼요, 지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일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7이겠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는 1이죠, 1. 쓴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절대값 씌웠죠? 그럼 너네가 이 그래프를 절대값 씌워주면 요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연두색의 최대 최소를 체크해봐. 마치를 접어 올렸으니까 7이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이 1이니? 아니죠. 최소값 0이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최소값이 0인 건 아니에요. 또 그림 모양 따라 다르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의 최대값은 7, 최소값은 0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해돼?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y는 자, 얘도 해봐. 마이너스 4 코사인 x 빼기 5. 나왔어? 나왔어? 최대값 9. 최소값은 1. 안 나왔어요, 그렇게? 자, 얘도 마이너스 40 빼기 5라고 써줘야 되겠지? C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지? 직선처럼 생각을 하겠어. 그쵸?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야. X축도 있겠지? 맞아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이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을 넣어주시면은 얼마예요? 마구죠.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9야.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 그래프를 절대값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올라가는 그래프죠. 쓴 말 이해됩니까?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1, 최대값은 뭐겠어? 9. 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 적어 올려줬을 때 V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얘만 될 수도 있다고. 이해돼? 자, 최소값을 자꾸 0 이렇게만 외우셔도 안 돼.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쓴 말 이해됐을까?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10분 쉴 거고 오늘 그 1차식 관련한 그 삼각함수 포함된 최대 최소 이게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이거 많이 틀려서 요 유형 문제는 좀 더 줄 거야. 알았죠? 요거 정복해야 돼. 이거 자꾸 틀려와요. 오히려 삼각함수가 포함된 함수의 최대 최소 2차식은 다들 잘합니다. 근데 저걸 잘 못하니까. 알았지? 절대값 쉬운 거 잘 하셔야 돼. 오케이. 자, 10분 쉬겠습니다.